화재 현장에서 초기 대응 단계가 굉장히 미숙했기 때문에 이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구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유가족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소방관은 다 나와서 문안장을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문안장을 비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문안장을 용서를 빌어야 되고 이 차량으로 시설공무원 소방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머리 착발해가지고 다 사다리가 없으면 사다리를 만들어서라도 안 되면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대포라도 쏴가지고 그거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을 동원해서라도 총을 가지고 저것을 몇 번 쐈으면 안에서도 깰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해할 만큼 격양된 목소리인데요. 이제 초기 단계 대응, 특히 통유리 깨고 들어가서 사람 살리지 그랬냐, 왜 그러지 못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목격자들이나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네. 왜 2층 높이에 있는 그 유리창을 이게 사실 강화유리예요. 굉장히 이제 이 깨기가 힘든 건데 네. 이걸 깼으면 뭐 거기서 떨어지든지 했으면 살았을 텐데 왜 이걸 안 깼는가? 예. 근데 이제 소방관들과 전문가들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달라요. 화재가 네. 나면 예. 화재가 이제 나면 사실은 내부와 외부의 어떤 산소차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깨버릴 경우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갑자기 예. 산소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럴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수가 있어요. 내부에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건물 자체에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소방서 측의 이야기는 뭐냐면 네. 만약에 이제 불빛이 밖에서 확 올라타는 상황에서 안쪽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서 만약에 유리창을 그냥 깼을 경우에 만약 백드래프트 현상이 일어나면 뒤에 LPG 또 통이 있었거든요. 네. 옆에 보면 LPG 통이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도 폭발해버리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왜 그냥 쉽게 그냥 그걸 깼으면 그냥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했지만 또 화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올바른지는 좀 더 감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구장 처장, 유족들이 뭐 과학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좀 점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런 얘기들을 하는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우리가 좀 이해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유족들 하고 있거든요. 뭐 아마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백드래프트 현상이 더 위험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조심스럽게 이제 진화를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과연 그 유리창을 깨서 이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불에 타서 돌아가셨다기보다는 이렇게 질식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랐느냐. 과연 또 이런 현상을 이번 사고를 두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재발이 된다라면 그러면 지금처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그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참 아시겠지만 이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갑자기 산소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수가 있어요. 내부에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건물 자체에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 측의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불빛이 밖에서 확 올라타는 상황에서 안쪽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서 만약에 유리창을 그냥 깼을 경우에 만약 백드래프트 현상이 일어나면 뒤에 LPG 또 통이 있었거든요. 옆에 보면 LPG 통이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초기 대응 단계가 굉장히 미숙했기 때문에 이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구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유가족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소방관은 다 나와서 문안장을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문안장을 비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문안장을 용서를 빌어야 되고 이 차량으로 시설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목격자들이나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왜 2층 높이에 있는 그 유리창을 이게 사실 강화유리예요. 굉장히 이제 이 깨기가 힘든 건데 이걸 깼으면 뭐 거기서 떨어지든지 했으면 살았을 텐데 왜 이걸 안 깼는가? 근데 이제 소방관들과 전문가들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달라요. 화재가 나면 사실은 내부와 외부의 어떤 산소차가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깨버릴 경우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 그것까지도 폭발해버리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왜 그냥 쉽게 그냥 그걸 깼으면 그냥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했지만 또 화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올바른지는 좀 더 감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장 처장, 유족들이 뭐 과학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좀 점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런 얘기들을 하는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우리가 서방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머리 착발해가지고 다 사다리가 없으면 사다리를 만들어서라도 안 되면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대포라도 쏴가지고 그거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을 동원해서라도 총을 가지고 저것을 몇 번 쐈으면 안에서도 깰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해할 만큼 격양된 목소리인데요. 이제 초기 단계 대응, 특히 통유리 깨고 들어가서 사람 살리지 그랬냐, 왜 그러지 못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